볼트. 2개 이상의 물체를 단단히 결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나사형 체결 부품입니다. 볼트는 일반적으로 너트와 함께 사용되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공됩니다. 볼트는 기계, 건축, 가구 조립 등 다양한 산업과 용도에서 널리 사용되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볼트의 제작 과정입니다. 다양한 볼트의 종류가 있지만 건축, 중공업,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되는 고장력 TC볼트 제작 과정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1961년 국내 최초로 고장력 볼트 생산을 시작해 최초의 볼트 공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볼트가 만들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원소재 입고날입니다. 볼트 제작에 필요한 원소재는 강선이라고 불리며 영어로는 스틸 와이어 로드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강철을 가늘고 길게 가공한 제품입니다. 강선은 다양한 기계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볼트와 같은 체결 부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속 제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운송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둥글게 말려서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소재 입고가 완료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공정은 쇼트 인발입니다. 입고된 강선을 다듬어주는 공정으로 원소재 표면의 불순물과 산화물을 제거하고 강선의 직경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입고된 강선을 기계 앞에 차례로 적재합니다. 이 기계는 와이어 드로잉 머신이라 불립니다. 강선을 잡아당겨 일자로 펴주면서 윤활제를 뿌려가며 직경을 동일하게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강선을 왼쪽 기둥에 걸어줍니다. 강선의 끝부분을 잡아 롤러에 넣어줍니다. 강력한 롤러의 힘으로 누르고 밀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강선은 일자로 펴집니다. 이 구멍으로 통과시킨 후 단단히 고정합니다. 윤활제를 뿌려가며 표면을 깎아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로잉 작업이 시작됩니다. 드로잉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볼트는 제품마다 둘레가 1mm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데 이 다음 공정인 냉각 가공 시 강선의 둘레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관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쇼트 인발 작업을 통해 강선 표면에 미세한 압축 응력을 유도하여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강선이 다 말려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지금 생산하는 TC볼트는 토크 컨트롤 볼트 또는 텐션 컨트롤 볼트의 약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건축, 중공업,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되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요구하는 볼트입니다. 품질의 신뢰도가 아주 중요한 제품인데요. 이 회사는 1961년 국내 최초로 강교와 철 구조물의 체결용인 마찰 접합용 고장력 볼트를 영등포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여 부평 공장을 거쳐 1991년 창원 볼트 공장으로 확장 이전하며 많은 최신 설비의 조자로 현재 자동화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TC볼트를 국내 개발하여 여러 차례 설명회 개최와 현장 방문 시험회를 통해 오늘의 품질을 인증받아 많은 현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발 쇼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강선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로 이동됩니다. 다음은 단조 공정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강선을 이 기계에 넣어 절단하고 단조하여 볼트의 세부 형상을 최종적으로 조정합니다. 호이스트를 사용해 기계에 걸어줍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핀으로 고정합니다. 이 기계도 첫 공정과 유사하게 둥글게 말려있는 강선을 일자로 펴서 절단 및 단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롤러의 끝부분을 넣어줘야 합니다.
천천히 롤러를 향해 들어갑니다. 일자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끝부분의 절단면이 깔끔하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잘라내야 합니다. 절단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단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단조 작업은 대표적으로 열간 단조와 냉간 단조가 있는데 이 기계는 냉간 단조를 통해 가공합니다. 냉간 단조는 고정밀의 형상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볼트와 같은 제품 제작에 적합합니다. 강선을 절단하고 압축하여 볼트의 형상을 뽑아냅니다. 강선의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가공됩니다. 볼트의 외형이 갖춰졌습니다. 너트 체결을 위해 왼쪽처럼 나사산을 가공해줍니다. 나사산은 너트와 볼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외부 나사와 내부 나사로 나뉘며 외부 나사는 볼트에, 내부 나사는 너트에 형성됩니다. 선반을 작동시켜 볼트를 회전시키고 절삭 도구를 이동시키면서 나사산을 새겨줍니다. 완벽합니다. 단조 공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켓에 담아줍니다. 이번 공정은 열처리입니다. 금속은 단조 과정을 거치면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응력이란 물체의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면 그 힘에 저항하여 물체가 변형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생산된 볼트의 품질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열처리를 통해 내부 응력을 제거시켜줘야 합니다. 모든 단조 제품에서 열처리 과정은 필수입니다. 열처리 과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이 기계는 자동화 검사기입니다. 볼트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인 크랙, 이중품, 형상 불량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하여 불량품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출고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다시 한 곳에 모입니다. 에러가 뜨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작된 볼트는 너트와 결합해야 완제품이 되는데요. 물론 이 공장은 너트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너트 제작 과정도 촬영을 완료했으며 다음 영상에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이 기계는 너트와 볼트를 자동으로 결합시켜줍니다. 모든 공정이 정말 깔끔하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포대에 균일한 개수로 담아줍니다. 이 포대를 묶으면 포장까지 완료되는 것입니다.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트, 볼트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표준어로는 앞나사라고 불립니다. 너트가 언제 처음으로 발명되었는지는 여러 설이 있으나 볼트와 너트에 관한 첫 기록은 15세기 문헌에서 발견되었기에 대략 이 시기에 발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1760년 영국에서 볼트와 너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만드는 곳마다 크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곳에서 너트를 사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기계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에 규격이 통일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지금은 너트의 강도가 제조공장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너트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6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창원의 한 공장입니다. 너트를 제조하기 위해선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원소재가 입고되면 품질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원소재는 이렇게 금속 봉의 형태로 입고됩니다. 흔히 스틸봉이라 표현하며 고강도 탄소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만큼 밀도도 높아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 적재소에 내려줍니다. 슬링을 걸어 한쪽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스틸봉의 가운데 부분을 들어 올리기 위해 이동합니다. 무게 중심이 맞다면 천천히 들어 올려 적재소에 내려줍니다. 제품 규격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의 스틸봉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원소재 입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너트 제조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작할 너트 사이즈에 맞는 스틸봉을 준비합니다. 첫 공정은 단조 공정입니다. 자동화된 설비가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스틸봉은 1200도에 가열한 후 단조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스틸봉이 출발합니다. 이곳이 가열로 입구입니다. 총 3개의 가열로를 거쳐 충분한 열을 받게 되면 쇠는 점점 부드러워지는데 그 상태의 스틸봉을 적당한 사이즈로 절단해줘야 합니다. 쇠는 1200도에서부터 천천히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녹기 직전에 쇠로 만들어 놔야 절단 작업이 용이합니다. 쇠를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절단된 쇠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시키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 부분은 기계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스틸봉에서 이렇게 육각 너트로 성형이 완료되었습니다. 성형이 완료된 제품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전에 잠시 열기를 식혀줘야 하기 때문에 드럼통에 모아서 옆으로 빼줍니다. 실제로 앞에 있을 때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한쪽이 다 차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해줍니다. 열기가 다 식으면 점점 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너트에 나사산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나사산이 없는 너트는 볼트와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전에 먼저 쇼트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쇼트란 단조 과정에서 생긴 표면의 스케일링을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거대한 탈수기 같은 기계 안으로 제품을 넣어줍니다. 통을 회전시키면 마찰을 통해 스케일링이 제거됩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기계를 돌려줍니다. 쇼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스케일링이 제거된 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진동을 활용해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킵니다. 제품의 표면이 좀 더 깔끔해진 모습입니다. 이제 태핑 작업을 위해 이동됩니다. 태핑이란 너트의 체결 조건을 위해서 내부의 절삭 방식으로 나사산을 형성해주는 작업을 뜻합니다. 태핑 기계 위에 그대로 얹어줍니다. 이 문을 열면 나사가 하나씩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빨려 들어간 나사는 절삭 방식을 통해 내부에 나사산이 형성되게 됩니다. 태핑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하나씩 작업이 진행됩니다. 태핑이 완료된 제품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사산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열처리 공정을 위해 이동합니다. 단조 작업을 거친 금속 제품의 경우 제품에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응력이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이 힘에 저항하기 위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을 뜻합니다. 이 응력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열처리 과정을 통해 응력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단조된 금속 부품 제작에 열 처리 과정은 필수인 것이죠. 물론 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응력 제거뿐만 아니라 강도와 경도가 향상되고 내식성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부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뢰성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열 처리 장비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은 1961년 영등포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1991년 창원 공장으로 확장 이전하며 보다 많은 최신 설비로 공장 자동화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공장은 볼트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볼트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도 업로드해 놓았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불길이 보입니다. 이 공장에는 단조와 열 처리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부는 엄청난 열기로 가득한데요. 고온 찜질방 안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열기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를 준비해서 틈틈이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열 처리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정은 자동 검사입니다.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함, 크랙, 이종품, 형상 불량 등을 자동화 검사기로 점검하는 공정입니다. 검사가 끝난 제품은 볼트와 결합하여 포장해줍니다. 이 기계는 볼트와 너트를 자동으로 체결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박자가 일정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완성된 너트가 하나씩 기계 안으로 들어가며 틈에 밀어넣고 와셔를 넣어줍니다. 완성된 볼트입니다. 박자에 맞춰 기계로 들어갑니다. 너트와 볼트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면서 재밌습니다. 결합이 완료된 제품은 포장을 거쳐 최종 납품됩니다. 이렇게 제품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평균 경력 35년. 무결점 유리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리 공장의 용해로는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죠. 매일 뜨거운 열기와 전쟁 중입니다. 유리물은 용해로에서 나오자마자 급격히 식기 시작합니다. 유리 제품을 만드는 것은 열기와의 싸움이자 촉도전이기도 하죠. 빗바람으로 강약을 조절하며 풀리는 작업은 숭룡공 중에서도 최고의 베테랑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유리공장입니다. 평균 경력 35년 베테랑들의 작업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첫 공정은 유리물을 만들기 위한 배합 작업입니다. 원료를 배합하여 혼합기에 넣고 잘 섞어줘야 합니다. 유리물을 만들기 위한 원료는 약 13가지 정도 된다고 하며 주 원료는 규석, 소다회, 석회석 등이 있으며 부수적 원료는 알루미나,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등이 있습니다. 원료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유리의 질이 결정되는데요. 배합사의 손에 의해 제품의 불량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에 저울을 활용해 정확한 비율로 배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배합이 완료되면 혼합기에 원료를 넣어줍니다. 유리 제품 제작은 총 5가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원료 준비, 배합, 용융, 성형, 냉각 및 후처리이며 현재 진행 중인 원료 준비와 배합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애초에 유리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뒷작업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혼합기의 뚜껑을 닫고 잘 섞어줍니다. 혼합이 완료되면 기계의 전원을 끄고 수레에 담아줍니다. 이때 가루가 엄청 날려서 카메라 렌즈가 엉망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이 공장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오늘 생산될 제품은 파란색의 정수기 물통입니다. 파란색을 내기 위해 색소를 첨가해줍니다. 이 색소도 비율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색이 진해져서 불량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들어가면 색이 연해서 불량이죠. 원료 위로 색소를 고르게 뿌려줍니다. 유리공장은 작업의 특성상 불량품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불량품은 버리는 게 아니라 녹여서 다시 유리물로 만들어 재활용하기 때문에 용해로에 넣기 전 원료와 같이 섞어줍니다. 물론 색소 때문에 같은 제품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원료의 준비가 완료되면 지게차로 들어서 용해로 앞으로 가져갑니다. 원료를 삽으로 퍼서 버켓에 담아줍니다. 이 용해로는 1500도의 고온에서 원료를 녹여 유리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용해로 안에 쌓인 원료는 아래에서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용해로의 뚜껑을 덮어줍니다. 유리물이 완성되면 용해로를 열어줍니다. 이 유리물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불순물은 유리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덜어내야 합니다. 약간 녹아버린 카라멜 같은 비주얼입니다. 이 유리물은 폐기 예정이라 물에 넣어서 처리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물이 펄펄 끓습니다. 몇 번 더 윗부분의 유리물을 덜어내면 순수한 유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리물의 퀄리티는 제품의 퀄리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형 작업이 시작됩니다. 철 파이프에 유리물을 적당량 묻혀서 용해로에서 꺼내줍니다. 긴 파이프 끝에 유리물을 동그랗게 말아내는 것부터 작업은 시작됩니다. 볼이 터질 듯 부풀려 유리에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한 방에 불면 풍선 터지듯 터져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모양을 잡아가며 숨결을 불어넣어줍니다.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유리는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잠시 식혀줍니다. 색소 때문에 식어갈수록 파란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유리 위에 다시 유리물을 덧입혀가며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주먹만 했던 유리물은 이 과정을 거치며 크기가 배 이상 불어납니다. 꿀단지 안에서 꿀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유리물은 용해로에서 나오자마자 급격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리물이 식기 전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을 현장에선 흔히 다구리라고 표현합니다. 유리물을 식혀가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길이와 넓이를 늘려주는 작업입니다. 이때 박자가 어긋나면 유리물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35년 경력의 베테랑 숙련공께서 작업하십니다. 표면 다듬기와 흔들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입바람으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유리물을 금형 틀에 맞게 부풀려줍니다. 금형 틀에 넣기 전 유리물은 금형 틀과 80% 모양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숙련공 중에서도 최고의 베테랑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모양이 갖춰지면 금형 틀에 넣어줍니다. 왜 입으로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니 에어건 같은 기계로 바람을 넣으면 한 번에 훅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한 두께 조절이 불가능해서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섬세한 작업을 위해선 사람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네요. 금형 틀에서 제품을 꺼내고 나면 파이프와 연결된 부분을 절단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을 잘라내면 정수기 물통의 성형 작업은 완료됩니다. 유리물을 만들 때도 불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식지 않은 유리 제품의 모양을 낼 때도 불을 사용합니다.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불로 인한 압도적인 열기는 웬만한 체력으로도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품 성형이 완료되면 빠르게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1300도의 유리물로 만든 유리 제품은 상온에서 그냥 두면 급격한 온도의 변화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그 때문에 550도에 맞춰진 터널 가마에서 2시간가량 천천히 냉각시켜줍니다. 550도의 냉각이라니 어색하네요. 냉각이 끝난 제품은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검수가 끝난 완제품은 정수기와 연결을 위해 작은 구멍을 뚫어줍니다. 값싼 중국산 유리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많은 유리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는 무엇보다 자기의 몫을 묵묵히 해준 숙련공들이 이 유리 공장의 가장 큰 재산이자 보물이라 하셨습니다.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조란 금속을 두들기고 눌러 물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직접 망치를 두들겼지만 현대에는 대부분 기계가 하고 있으며 대형 공장의 경우 자동차만한 크기의 어마어마한 단조 망치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단조입니다. 단조 기술을 활용해 풍력 발전기의 메인 샤프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단단한 철이 1200도에 녹아 마치 치즈처럼 부드러워진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장면이죠. 함께 만나보시죠. 원소재 입고날입니다. 원소재는 주로 한국철강, 현대제철, 세아특수강에서 납품됩니다. 이 소재는 합금강으로 강철에 크롬, 니켈, 몰리브덴 등의 성분이 첨가된 합금강입니다. 원소재는 이렇게 커다란 판의 형태로 입고되기 때문에 절단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밀도와 강도가 높은 만큼 그 무게도 엄청나기 때문에 크레인을 활용해 절단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단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소재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절단 작업 전에 분필로 가이드를 그려줍니다. 산소 절단기입니다. 강철을 절단하는 대표적인 열 절단 방식으로 순수한 산소와 연료가스를 사용하여 금속을 녹여서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산소 절단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강철을 절단할 수 있고 정밀한 절단이 가능해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단 과정에서 약간의 열 변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강철이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가이드에 맞춰 조각조각 내줍니다. 소재 절단이 완료되면 단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1200도의 가열로에 넣어줍니다. 단조는 철을 가열해 철이 녹기 전에 작업해야 하는데 철은 1300도부터 서서히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1200도에서 가열하면 녹기 직전에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충분히 가열된 철을 가열로에서 꺼내줍니다. 너무 뜨거워서 멀리서 줌을 당겨 촬영을 했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열기는 엄청났습니다. 가열된 철을 단조 프레스 기계 위에 올려줍니다. 2000톤급 유압 프레스 장비입니다. 단조 공정은 크게 열간 단조와 냉간 단조로 나뉩니다. 냉간 단조는 금속을 상온에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정밀도가 높고 표면의 품질이 우수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열간 단조입니다. 금속을 고온에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변형이 용이하며 복잡한 형상 구현이 가능합니다. 가열된 소재를 해머로 압축하여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소재 내부의 기공이나 결함이 제거되어 강도와 내구성이 향상됩니다. 메인 샤프트는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으로 과도한 하중과 진동에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열간 단조를 통해 제작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바라본 제 생각에는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지게차 운전 기사님의 섬세한 스킬입니다. 지게차를 자기 손처럼 다루는 이 스킬은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럼 잠깐 집중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원하는 길이와 두께로 단조 작업이 완료되면 이 소재를 미리 준비된 틀에 넣어 압축시킵니다. 아직 소재가 충분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샤프트의 형체가 갖춰집니다. 마치 빵 틀에다 반죽을 넣고 누르는 것 같습니다. 단조 작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식혔다가 틀에서 빼내줍니다. 성형이 완료된 제품은 천천히 냉각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부 응력이 줄어들고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냉각만으로 성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품은 다시 한번 열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계를 통해 24시간 일정 온도에서 가열해줍니다. 이 공장은 샤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한 번에 24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제품을 넣어서 한 번에 처리합니다. 열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단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거친 입자 구조를 미세화하여 균일한 조직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죠. 다음 날입니다. 뭣도 모르고 앞에 있다가 뜨거워서 시겁했습니다. 열처리가 완료된 제품은 가공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CNC 밀링 머신을 통해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매끄럽고 아름다운 표면이 나타납니다. 이 거칠고 볼품없는 껍질을 천천히 깎아줍니다.
풍력 발전기의 메인 샤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물. 금속을 녹여서 주형에 주입한 후 냉각 및 고화시켜 원하는 형상의 부품이나 물체를 만드는 제조 공정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다양한 기계 등 현대산업에서 필수적인 제조 방법이며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주물입니다. 자동화 주물 공장의 작업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한 주물 공장입니다. 먼저 용해로에 재료를 녹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용해로는 고주파 전기로인데 높은 주파수의 전류를 사용하여 금속을 빠르게 가열할 수 있고 전기가 직접 금속에 전달되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인 주철입니다. 보시면 어떤 부품의 형체를 띠고 있는데요. 불량품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석 크레인을 사용해 재료를 이동시킵니다. 이 원형의 전자석에 전력을 공급해주면 자력이 발생해 주철을 옮길 수 있습니다. 주철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철은 연성 주철입니다. 일반 주철에 비해 높은 인장 강도와 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화중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내구성이 중요시되는 제품 제작에 적합합니다. 재료 준비가 완료되면 용해로에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녹았습니다. 쇳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자동화 설비가 엄청 잘 되어 있는데요. 재료가 다 녹으면 쇳물을 운반해야 하는데 이 기계가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아래에서 대기하면 용해로를 들어서 아래로 쇳물을 흘려보냅니다. 그 쇳물을 받아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촬영을 하면서 놀랬던 점은 주물 공장인데 공장 내부가 엄청나게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화 설비의 힘이겠죠. 쇳물을 다 받으면 천천히 이동합니다. 현재 80% 정도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추후 100% 자동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겠지만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쇳물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곳에 담긴 쇳물은 거푸집에 부어줄 예정입니다.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배달을 완료한 저 기계는 다시 용해로로 이동해 작업을 반복합니다. 쇳물 준비가 완료되면 주형 준비가 시작됩니다. 주형은 거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래로 만든 이 틀에 쇳물이 들어가서 굳으면 제품의 외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여러 개의 주형에 준비된 쇳물을 일정한 양에 맞춰 부어줍니다. 이 작업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나 사고가 없으며 정확합니다. 각각의 주형에 쇳물을 붓는 작업이 완료되면 주형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여 분리됩니다. 분리되어 나온 제품들은 이 커다란 원통에서 회전시켜 표면에 붙어있는 모래나 이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아직 표면에 검은 이물질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주형 틀에서 찍어내다 보니 연결 부위가 존재하는데요. 연결 부위는 제품과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진동을 통해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표면의 이물질은 계속 제거됩니다. 이제 좀 깔끔해졌네요. 모래 주형을 사용하면 저렴하고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불량 및 연결 부위는 왼쪽으로, 통과된 제품은 오른쪽으로 분리해줍니다.
왼쪽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것들은 제일 처음 공정에서 보셨던 적재 장소로 다시 이동되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음 공정 장소로 이동됩니다. 주물 공정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잡하고 정밀한 부품 제작이 용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 과정에서 생긴 불량품과 찌꺼기들은 이 버켓에 담겨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첫 공정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재료의 손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이 공정마저 자동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적재 장소에 도착하면 그냥 부어줍니다. 얘네들은 다시 용해로에 녹여 재활용될 것입니다. 품질 검사에 통과되어 오른쪽 라인에 있던 제품들은 연마 작업을 위해 이곳에 모입니다. 제품의 모양을 보시면 특이한데요. 이 제품은 디퍼런셜 케이스입니다. 디퍼런셜이란 자동차나 중장비의 변속기 출력부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차동 기어 장치로 자동차의 좌우 바퀴 회전수의 변화를 가능케 하여 울퉁불퉁한 도로 및 선회할 때 안쪽 바퀴의 회전수를 바깥쪽 바퀴보다 감소시켜 무리 없이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품입니다. 이건 그 부품의 케이스인 것이죠. 자석 크레인으로 이동시켜줍니다. 표면을 가공하는 연마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직원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자석 크레인의 전자석 부분에 전력 공급을 차단시키면 자력을 잃어 제품이 떨어집니다.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이 작업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물로 만든 제품은 다듬어야 할 표면이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종 완성된 제품은 이곳에 담겨 각 업체로 납품됩니다. 하지만 최종 납품 전에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쇼트 작업인데요. 완성된 제품 표면의 스케일링을 제거해주는 공정입니다. 이 기계에 제품을 넣고 회전시키면 서로 마찰하면서 표면의 스케일링이 제거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처음에 이 제품을 보고 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레고 캐릭터의 머리 같지 않나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제품인지 여쭤보지 못했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봐도 그냥 레고 머리인데.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한국의 한 주물 공장의 모든 작업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98%의 시청자분들이 구독을 안 하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래도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모니카. 그 종류는 200여 개에 달하며 디자인은 물론 소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독주, 중주, 합주용으로도 나뉘기 때문에 하모니카만으로도 오케스트라처럼 멋진 중주와 합주가 가능하죠. 수공업으로 각 단계마다 정성스럽게 다듬어지는 제작 과정은 단순한 제조가 아닌 예술입니다. 제작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하모니카의 아름다운 소리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하모니카입니다. 이 작은 리드의 진동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모니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공정은 리드 플레이트 제작입니다. 리드 플레이트는 하모니카의 리드를 배열해 놓은 판을 지칭하며 황동으로 제작됩니다.
하모니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클래식 장르에서 많이 사용하는 크로매틱, 재즈나 블루스 장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이아토닉, 장르 불문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트레몰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트레몰로의 제작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모니카의 구조는 종류마다 다 다른데요. 크게 커버 플레이트, 콤, 홀, 리드 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프레스로 찍어낸 부분은 리드 플레이트입니다. 하모니카의 핵심 부품인 리드를 고정시켜줄 프레임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기에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정이 진행됩니다. 리드 플레이트의 끝부분을 살짝 깎아줍니다. 오늘 제작할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다른 종류와는 다르게 두 개의 리드 플레이트가 위아래 붙어 있는데요. 각 리드 플레이트는 서로 다른 음을 생성하며 이 두 개의 리드가 동시에 진동하면서 특유의 떨림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특징 덕분에 음이 더욱 풍성하고 소리가 아름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 미, 솔 부분은 불어서 소리를 내고 레, 파, 라, 시 부분은 들이마셔서 소리를 냅니다. 다음 공정은 타공입니다. 결합을 위해 나사 구멍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하모니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제작하는 브랜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수공업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우며 제작에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모니카는 기타 악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가 큰 아이템입니다. 국산 하모니카 브랜드 다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차 타공 작업이 완료되면 2차 타공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 리드 슬롯을 뚫어주는데요. 이 리드 슬롯 위에 다양한 높이를 가진 여러 개의 리드를 고정시키고 하모니카를 불거나 빨아들이면 공기가 리드를 진동시키면서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드 플레이트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커버 플레이트 제작이 시작됩니다. 첫 공정은 프레스 작업으로 시작되며 원소재는 스테인리스 강이 사용됩니다. 먼지를 털어줍니다. 하모니카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가 무려 2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크로매틱, 다이아토닉, 그리고 지금 제작 중인 트레몰로가 있고 48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는 코드 하모니카, 저음 파트를 책임지는 베이스 하모니카, 10개의 홀을 가진 미니 하모니카, 4개의 홀을 가진 초미니 사이즈로 목걸이처럼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 하모니카 등 디자인은 물론 소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한 독주, 중주, 합주용으로도 나뉘기 때문에 하모니카만으로도 오케스트라처럼 멋진 중주와 합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차 프레스 공정이 완료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하모니카에 제품 로고를 새겨줍니다. 이 하모니카는 21개의 홀을 가진 트레몰로 제품으로 제품명은 페스티벌 21입니다. 하모니카는 고급스러운 외관도 특징인데요. 그렇기에 기스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로고를 새기는 작업이 완료되면 커버 플레이트의 성형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최종 조립을 위한 형체가 갖춰집니다. 커버 플레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정은 리드 제작입니다. 리드는 하모니카의 핵심 부품으로 두께, 모양, 위치에 따라 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황동을 얇게 깎아줍니다. 두께에 따라 음이 달라지기에 원하는 음역대에 맞는 두께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작업이 완료된 황동은 기계에 연결하기 위해 꺾어 놓았던 부분을 잘라내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얇게 깎은 황동을 프레스로 찍어주면 리드가 완성됩니다. 대량으로 찍어내기 전에 음역대가 맞는지 체크합니다. 이 작은 리드의 떨림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본격적으로 리드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리드들은 A샵의 음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음역대의 리드가 완성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준비된 리드를 리드 플레이트와 결합해줍니다. 각각의 리드를 정확한 위치에 끼워주고 용접 과정을 거쳐 고정시킵니다. 실제 공정은 좀 더 복잡한데요. 회사의 대회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편집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리드 플레이트가 완성되면 정밀한 조율 및 다듬기 작업이 진행됩니다. 음색, 음량, 음역대 등을 최적화하는 작업으로 숙련된 작업자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잠시 집중해서 보시죠. 빛을 비춰 하자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이렇게 리드 플레이트는 완성됩니다. 이제 최종 조립이 진행됩니다. 먼저 리드 플레이트와 콤을 결합해줍니다. 이 하모니카는 트레몰로 제품이기 때문에 두 개의 리드 플레이트가 한 쌍으로 설치됩니다. 콤과 리드 플레이트 결합이 완료되면 커버 플레이트를 결합해줍니다. 거의 모든 공정이 수공업으로 이루어지기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니 예전에는 많은 업체가 있었는데 현재 하모니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는 업체는 전 세계에도 몇 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한 업체가 한국에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하모니카에 대한 애정과 열정도 남다른데요. 이 회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는 하모니카를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모니카는 품질도 중요하지만 AS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직원분들이 있기에 더 신뢰가 갑니다. 하모니카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케이스에 담아줍니다. 직원분께 연주를 부탁드려 봤는데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모니카로 듣는 아리랑입니다.